이 대표 체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는 박영선 전 장관이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분당 가능성, 친명과 비명계가 동시에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영선 전 장관의 입장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 분당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지난 6월 보궐선거가 있을 당시에도 이런 입장을 박 전 장관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 왜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귀국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친명계에서도 만약에 일찍 귀국한다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자리를 호시탐탐 엿본다면 그 또한 분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친명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영선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 박 전 장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도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면은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당 가능성 있지 않겠나? 지난 6월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엊그제 나와서 한 번 더 얘기를 한 겁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책임자로서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선에서 받은 1,600만 표는 후보 특정에 던진 것이 아니다. 이재명 당신 하나 보고 던진 거 아니니까 일단 지금 자숙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당이 깨질 수 있다라는 이 박영선 전 장관의 지적에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뭐 제가 이제 해석하는 정도여서 본심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이야기, 그러니까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이야기가 5월 초에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박 전 장관이. 근데 그때 내용이 어떤 맥락이냐면 개항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때 썼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분당 가능성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사실 민주당이 명분을 쫓아왔던 정당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근데 예를 들면 개항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그것이 명분을 잃고 실리는 얻을지 몰라도 명분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와 기백이 넘치는 호랑이를 비교하면서 사실은 과거에 노무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백 넘치든, 그러니까 오름을 쫓아나가던 그런 것을 되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분당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야기 이전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의 정신, 김근태의 정신을 다 온데간데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경우 분당까지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당 가능성의 공개 발언과 맞물려서 김경수 전 지사 연말 특사설도 등장하고 있고, 임종석 전 실장의 등판도 최근 보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 전 실장은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의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도 차기 야권의 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수진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차기 대선 주자로 이재명 대표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조국 사수 정당 아닌가, 다음 차기 주자는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자, 조국 전 장관의 과거 선출직에 대한 의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스스로를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 선출직 공무원, 뭐 정치인이라고 통상 부르는 그쪽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정치인이 갖춰야 될 그런 덕성, 능력, 자질을 갖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권 역시 마찬가지겠죠. 저는 게다가 지금같이 이렇게 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무슨 대권이겠습니까? 그저 어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이 등판할지 안 할지는 저희도 모를 일입니다. 일단 조수진 의원이 한번 운을 띄워본 것 같은데 일단 그 분위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언급하는 의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어제 민주당 의원들 12명을 포함해서 한 20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수사를 비판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규탄한다! 무검 유죄, 유검 무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대한민국에서 법치와 정의, 공정은 사라졌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정치 탄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민생 위기는 외면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탄압 수사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 공포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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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방탄 국회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신문 보시죠. 송영길,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나오더라도 당이 나서서 이것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당이 부결시켜야 된다는 주장했고 그리고 어제 CBS 라디오에 송영길 전 대표 나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체포하려 하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방탄 국회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는 당연히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소환 요구가 오면 그럼 거기도 좀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응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바로 국회로 체포동의안 던질 수 있거든요. 당연히 부결시켜야죠. 어떻게 제1 여당의 대표를 체포합니까? 그럼 방탄국회 얘기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당연히 방탄을 해야 그러려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대응하라고 만드는 게 바로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방탄 이러라고 있는 거다. 김구식 교수님. 송영길 대표가 이제 지난 그 대선 때 그 당 대표였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의 이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공동 책임을 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쫓겨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물러나게 되면 네. 그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당시의 당 대표 송영길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공동 책임의 입장에서 저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송영길 대표 스스로의 양심의 소리에서도 저는 저건 본인 스스로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다른 그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네. 그 프랑스로 가려다가 지금 못 나가고 출국제가 됐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개인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은데 만약에 저기서 나온 송영길 대표의 말대로 정말 검찰이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가져서 체포영장을 했고 이것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만약에 올렸는데 민주당이 방탄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막는다? 저는 그건 민주당에서 정말 헤어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 최악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박영선 전 장관 말대로 분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 스스로는 아마 지난 대선 과정에 당대표에 따른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적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부적절한 말씀이고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아직 검찰이 소환도 안 했고 그다음에 뭐 체포영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조건 방탄을 해야 된다. 이건 저게 당내 토론을 봉쇄하거든요. 게다가 직전 대표였던 분이에요. 네. 당의 중진으로서 저런 말씀을 너무 경솔하고 성급하게 하는 게 이 이른바 이제 민주당 내에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목소리인데
정당이 단일 대우를 갖춘다고 해서 정당이 강해지고 확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에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그럼으로써 공론을 만들어가야 정당이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거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것은 정당으로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점을 전직 당대표가 저렇게 앞장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하죠. 대단히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